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가 대선을 20일 앞두고 겸손한 여론 분석이라는 코너로 오늘부터 남은 대선 기간 주 3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 제가 겸손에 힘들다 나가서 박시영 대표랑 여론조사 분석을 하는데 주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하고 여론조사 꽃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후 토크 조금 더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그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이번 주 55.8 대 39점이 대략 55 대 40 정도로 한 15% 포인트 이상 정권 교체 의견이 높았는데요. 사실 한 3주 전에 정권 교체 의견이 59.9%, 무려 60%까지 올랐었다가 지난 일주일 전에는 51.5%까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굉장히 높은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그리고 파면된 이후에 오히려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무리한 판결 이후에 대법원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주말 동안에 한덕수가 됐다가 김문수 됐다가 이런 과정,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대위원장을 수락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주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정권 연장 의견이 39.2%로 지난주에 이제 40%를 조금 상회하는 듯 보이다가, 왜냐하면 컨벤션 효과가 있었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근데 일주일도 안 됐죠. 한 6일 만에 후보를 박탈시키고 단일화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니 결국 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김문수 후보를 탈락을 시키고 나서 새벽 3시, 4시에 걸쳐서 한덕수 후보를 등록을 시키고, 이런 무리한 과정 거치다가 결국 당원들의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가 탈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직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55.8 대 39.2. 그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은 여론조사 꽃이 조사해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리얼미터는 55 대 40 분위기였다면 꽃은 조사 시점이 또 금토 김문수 대 한덕수, 한덕수 대 김문수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심화됐을 때,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수목금 조사했는데 꽃은 금토 조사하다 보니까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이 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조사 기관의 어떤 이념 성향,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리얼미터나 여타 조사기관들보다 꽃이 조금 더 정권 교체 의견이 높아왔던 건 사실인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15%포인트 차이인데 여기서는 거의 40%포인트 차이니까 실제 이재명 대 김문수 단일 대결 구도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55 대 40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과대 의견이 반영된 조사 시점도 그렇고 여론조사 꽃의 하우스 이펙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46.9 대 27.7로 국민의힘이 3.9%포인트 빠지고 민주당이 4.8%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단일 대우 구도에다가 또 범진보 진영이 후보가 단일화됐죠. 김재현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로 뭉치는, 그리고 민주당 중심으로 뭉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지난주 계속 자중질환에 빠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4%포인트가량 빠졌고요. 그런 반면에 개혁신당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3.4%. 좀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간. 이거 정말 이런 상태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정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자중질환에 빠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이번엔 그냥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면 개혁신당으로 가거나 무당층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으로 갔다는 점, 이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꺾은선 그래프인데 그 추이를 보는 그래프인데 그 전주에는 42.1 대 41.6 완전히 붙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왜냐하면 경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찍느냐 아니면 한동훈이냐 뭐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ARS 투표인지 아니면 여론조사인지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ARS 여론조사가 오면 무조건 열심히 응답했던 한 주간이어서 그래서 양당 지지율이 좀 과도하게 붙어 있는 것으로 나왔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한 10%포인트가량으로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는 여론사 꽃 결과인데요. 민주당이 52.5, 국민의힘이 30.4, 리얼미터 조사 결과보다는 훨씬 더 리얼미터는 10%였는데 여기서 2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무려 한 4%포인트가량 빠졌고요. 그 연령대별로 보면 좀 특이한 게 20대 남성이 이때까지는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는데 0.1%포인트 차이긴 합니다만 26.6대 26.2, 0.4%포인트 차이군요. 근소하게나마 민주당이 20대 남성층에서도 좀 높게 나타난 이런 결과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타 조사기관들은 대략 한 10%포인트, 많으면 15%포인트. 여론사 꽃은 한 22%포인트.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래서 민주당은 뭐,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의 맥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꽃에서는 뭐, 보수층이 많이 응답을 한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보수층이 응답을 하는 반면에 소극적인 보수층은 응답을 좀 덜 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화면은요, 차기 대권 이제 개별 주자들의 지지율인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재명 대 김문수 그리고 저희가 다자구대 한덕수까지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한덕수가 드롭되기 전에 이루어진 수목금 조사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51.6%로 지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득표율 51.6%랑 똑같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모rum응답 빼면은 이제 52, 3% 나온다는 얘기죠. 많게는 55%.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과반을 넘는 지가 몇 주 됐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20.8, 한덕수 17.5. 이미 ARS 조사에서는 지난주 중반부터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좀 앞서기 시작했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는 ARS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화면이 여론사 꽃의 다자구도인데 역시 여기도 한덕수 후보가 포함이 돼 있는 금토 조사했습니다만 토요일날 밤에 한덕수 후보가 후보직을 이제 그만둔 상황이라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 후보가 51.9%, 리얼미터 조사랑 거의 비슷한 0.3%포인트 좀 높은 수치고요.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맥스가 나오고 있고,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순으로 나오는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의 이 갈등 때문에 좀, 실증을 느낀, 도저히 국민의힘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율을 좀, 이탈하는 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난주 금토조사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4.5%에 좀 그치고 있고요. 타 조사 결과 리얼미터에서 4.5인데 꽃에서도 4.5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3자 구도에서는 좀 더 높게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낙연도 있고 그 다른 인물도 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리얼미터의 이제 3자 가상 대결 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보다 가상 대결 경쟁력이 좀 있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전체 응답자들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사실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따로 하자. 왜냐하면 전체로 하면 이렇게 좀 가상 대결에서 경쟁력이 좀 밀리는 결과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하자. 거기서는 확실히 한덕수 후보가 좀 우위를 점했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한국사회론용서 CBS 의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두 사람만 물었을 때 김문수 대 한덕수 전체 응답에서는 44.1 대 27.2 김문수 후보가 무려 17%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따로 떼서 보니까 여기서는 10%포인트 이상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역선택, 이재명 후보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문수도 좋지는 않지만 한덕수는 아주 싫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불쌍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이건 이재명이 후보를 선택하는 거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3차, 4차 단일화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살짝 이 김재원 의원하고 제가 방송을 여러 번 같이 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단일화 협상이 잘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워낙 한덕수 후보 측에서 처음엔 당에 맡긴다고 그랬는데 전혀 협상에 어떤 여지 그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서로 준비하는 그냥 쇼잉 이걸로밖에는 안 보였거든요. 전혀 협상할 그런 여지가 좀 안 보였던 어떤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페이지는 여론사 꽃의 가상 대결입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이렇게 물었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를 대신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54%로 나타났습니다. 두 조사에서 다 두 문항 모두 54, 54.1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김문수가 20.6, 한덕수가 24.6 한덕수가 조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아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한 4.5% 다자고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3%로 좁히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서 제가 대략 이 지표를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50에서 55는 상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지표가 유지되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가 그러면 50에서 55면 나머지는 45 정도가 남잖아요. 45에서 50인데 45 정도를 굳이 나눠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정당 지지율이 한 3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김문수 35,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약진한다면 10. 그러면 둘이 합치면 45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50에서 55.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50%라고 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그보다 조금 덜 얻는다고 하면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이번에 총 7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후보를 빼고 나머지 네 후보가 한 3%에서 5%포인트 가져가면 이제 100%가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저희가 지지율을 좀 이렇게 트래킹 해보면 한 달 전,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2일 전, 이때의 구도가 사실 크게 바뀌진 않고요. 좀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경호 문제를 민주당 내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형사재판을 받으러 또 직접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에 내려서 걸어가는 모습. 이건 국민의힘의 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예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보이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빅텐트를 친다고 하는데 빅텐트도 좀 쉽지 않고 이른바 빈 텐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참 그동안에 한 며칠 동안 하면 된다라는 후보 김문수 그리고 되면 한다라는 한덕수 후보 간의 싸움 때문에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조사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일화가 어떻게든 강압적이든 억지로든 됐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그만두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지금 단일화가 된 효과가 이번 주 조사부터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자 구도에서 지금 20% 초반 이렇게 중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3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고요. 당내 화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 된 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인데 아직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한동훈 세력이 지금 적극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덕수 후보도 상임 선대위원장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또 받아들이지 않고 홍준표 후보는 또 하와이로 갔고 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또 리얼미터는 저희가 조사를 매일 하고 있는데 발표는 아마 수요일 날은 할 수 있는 조사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여론조사 꽃이 수요일 날 또 발표를 아침에 하고 타 조사기관들이 조사를 또 몇 군데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중심으로 수요일 날도 저희가 2회 겸손한 여론조사, 겸손한 여론 분석 2회를 마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미터 정치학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가 윤여준 전 장관님을 모시고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작하는데 강사 몇 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 정치학교, 정치 아카데미에서 이런 강사진을 보신 적이 없을 텐데요. 정세현 전 부총리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또 김두관, 김경수, 김민석, 최민희, 조정훈, 배현진, 이준석, 신동욱, 천하람, 노종면, 박선원 등등 그리고 또 중간중간 거물급 의원 또 전 장관 관료들이 또 한두 분 더 합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중간에 여론조사 관련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접수 마감입니다. 수요일까지 많은 홍보 그리고 또 수강생 모집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551-1276 앞뒤가 똑같지 않습니다. 1551-127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여준 장관님 축사, 개회사 그리고 첫 강의 지금 첫 강의는 아주 대단한 분이 오실 텐데 수요일 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회 이걸로 마치고요.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